제 이름은 윤미정입니다. 올해 65이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막 1년이 됐어요. 작년 봄이었지요. 갑작스러웠어요. 아침에 눈을 뜨지 않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심장마비라고 했어요. 조용히 가셨다고, 고통 없이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 혼자 살고 있어요. 강동에 있는 이 아파트에서요. 지어진 지 20년 됐지만 관리가 잘 돼서 깔끔해요. 17층이에요. 높은 편이지요. 남편이 좋아했어요. 여보, 여기서 보면 한강이 보여. 그렇게 말하곤 했지요. 저는 원래 미술 교사였어요. 퇴직하고 나서도 그림은 계속 그려요. 주로 밤에요. 잠이 안 와서요. 남편 없이 자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실에 이제를 펴놓고 새벽까지 붓을 들고 있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바닥이 미세하게 울려요. 진동 같은 거예요. 처음엔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 나는가 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항상 같은 시간이었어요. 새벽 1시 11분. 시계를 볼 때마다 정확히 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진동이 오면 거실 벽에 붉은 불빛이 비쳐요. 천천히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불빛이요.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등이 복도 벽에 반사되는 거였어요. 1층에서 시작해서 천천히 올라와요. 3층, 5층, 8층, 12층. 그렇게 쭉 올라오다가 17층에서 멈춰요. 제가 사는 층이에요. 그리고 그 후엔 공기가 싸늘해져요. 에어컨을 켜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추워지는 느낌이에요. 처음 며칠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야근하고 돌아오는 거겠지. 새벽 운동 나가는 사람이겠지.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이상한 걸 알아챘어요. 엘리베이터가 제 집 앞에 멈춘 후 아무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요. 문 여는 소리도 없고 발소리도 없어요. 그냥 딱 서 있다가 조용히 다시 내려가요. 표시등 불빛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는 게 벽에 비치지요. 그리고 1층에 도착하면 모든 게 조용해져요. 열흘째 되던 날 참다 못해 문을 열어봤어요. 복도로 나가서 엘리베이터를 봤지요. 문은 닫혀 있었어요. 층수 표시등은 17을 가리키고 있었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희미한 웅웅거림 같은 거요. 기계 소리 같기도 하고 누가 숨 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손을 뻗어서 버튼을 누르려는데 갑자기 안에서 딱 소리가 났어요. 뭔가 스위치 내려가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래로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표시등만 바라봤어요. 16, 15, 14점 천천히 내려가더니 1층에서 멈췄어요. 다음 날 아침 경비실로 내려갔어요. 박씨 아저씨가 계셨어요. 일은 넘으신 분인데 이 아파트 지어질 때부터 일하셨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저씨, 혹시 밤에 엘리베이터가 이상하게 움직이진 않나요? 박씨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17층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놀라서 어떻게 아세요? 했더니 아저씨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새벽만 되면 17층 카메라가 꺼져요. 매일 그래요. 정확히 1시부터 2시까지요. 화면을 보여줬어요. 어젯밤 녹화 파일이었어요. 자정까지는 멀쩡하게 나오다가 1시 정각부터 화면이 검게 변해요. 그리고 2시 1분부터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이상하지요? 아저씨가 말했어요. 관리 업체도 이유를 모르겠대요. 기계는 멀쩡한데 그 시간만 되면 이래요. 그럼 엘리베이터는요? 제가 물었어요. 엘리베이터 기록은 남아있나요? 아저씨가 다른 화면을 열었어요. 엘리베이터 작동 기록이었어요. 시간, 층수, 방향이 다 나와 있었지요. 그런데 새벽 1시부터 2시까지는 기록이 없었어요. 아예 비어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엔 기록이 안 남아요. 아저씨가 말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다음 날 아침 확인해보면 엘리베이터가 꼭 17층에 와 있어요. 1층에 세워뒀는데도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그럼 누가 타는 건가요? 물었더니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CCTV도 안 찍히고 기록도 없으니까요. 그냥 혼자 움직이는 거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복도 끝에 걸린 큰 거울이 보였어요. 남편이 살아 계실 때 같이 고른 거예요. 여보, 이거 괜찮지 않아? 공간이 넓어 보여. 그렇게 말하며 웃었었지요. 저는 거울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거울 속 제 뒤로 복도가 비쳐야 하는데 복도가 다르게 보였어요. 조명색이 다르고 벽지 무늬도 미묘하게 달랐어요. 저는 뒤돌아서 실제 복도를 봤어요. 평범했어요. 다시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달랐어요. 손을 들어 거울을 만졌어요. 차가웠어요. 제 손이 거울 속에 비쳤어요. 그런데 거울 속 손이 제 손보다 조금 느리게 움직였어요. 아주 미세하게요. 0.5초 정도. 저는 손을 빼고 물러섰어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더 많이 생겼어요. 그림을 그리다가 고개를 들면 거울 속에 누가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림자예요.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다시 거울을 보면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고요. 며칠 후였어요. 새벽 1시쯤 저는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은 잠이 더 안 왔거든요. 붓을 들고 색을 칠하고 있는데 또 바닥이 울렸어요. 시계를 봤어요. 1시 11분이었어요. 붉은 불빛이 벽에 비치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올라오는 불빛이요. 저는 붓을 내려놓고 현관 쪽으로 갔어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엘리베이터 표시등만 17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어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 앞까지 걸어갔지요. 가까이 가니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더 또렷했어요. 웅웅거리는 소리 속에 뭔가 말소리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귀를 가까이 댔어요. 그 순간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익숙한 남자 목소리였어요. 올라가자, 여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목소리는 남편의 목소리였어요. 제가 매일 아침 듣던, 커피 타달라고 하던, 웃으면서 제 이름 부르던 그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대답이 들렸어요. 나야, 미정아. 올라가자. 안 돼요. 당신은 떠났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하지만 공기가 이상했어요. 따뜻했어요.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거기 있었던 것처럼요.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그런데 안에서 계속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들어와. 올라가야 해.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싫어요. 제가 소리쳤어요. 뒤로 물러나려는데 발이 안 움직였어요. 마치 누가 잡고 있는 것처럼요. 엘리베이터 안쪽을 봤어요. 버튼 패널이 이상했어요.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17만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고요. 그때 복도 끝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뒤돌아보니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제 딸이요. 엄마, 거기서 뭐 하세요? 딸이 다가왔어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표시등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7에서 18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19, 20점 존재하지 않는 층수들이었어요. 이 아파트는 25층짜리인데 숫자는 계속 올라갔어요. 30, 35, 40점. 아, 저거? 딸이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표시등을 바라봤어요. 숫자가 99까지 올라갔다가 갑자기 꺼졌어요. 그리고 다시 켜졌을 때는 1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고 있었어요. 엄마, 들어가요. 딸이 제 팔을 잡았어요.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딸이 물을 가져다 줬어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밤중에 전화하셔서 깜짝 놀랐잖아요. 내가 전화했어? 저는 기억이 없었어요. 딸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제 번호로 새벽 1시 5분에 전화가 와 있었어요. 통화 시간 6분이었어요. 토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셔서 이상해서 달려왔어요. 저는 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발신 기록에 수진이 번호가 있었어요. 1시 5분에요. 하지만 저는 그 시간에 그림 그리고 있었어요. 전화기를 만진 기억이 없었지요. 엄마, 며칠 쉬세요. 제가 여기서 같이 있을게요. 딸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딸은 거실 소파에서 잤어요. 저는 방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1시가 가까워오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시계를 봤어요. 1시 10분, 1시 11분, 바닥이 울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딸은 자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복도가 보였어요. 붉은 불빛이 벽에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갔어요. 엘리베이터 표시등이 17에서 멈춰 있었어요. 다가갔어요. 문 앞에 섰어요.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문이 열렸어요. 안은 비어 있지 않았어요. 복도가 보였어요. 엘리베이터 안이 아니라 복도였어요. 제 집 복도와 똑같이 생긴 복도였어요. 하지만 조명이 달랐어요. 푸른 빛이 돌았어요. 그리고 복도 끝 창문을 봤을 때 숨이 막혔어요. 창밖 풍경이 거꾸로 있었어요. 불빛들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하늘이 아래에 있었어요. 땅이 위에 있었지요. 거꾸로 된 세상이었어요. 복도 끝에 누가 서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뒷모습이었지만 저는 알아봤어요. 남편이었어요. 제 남편이었어요.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남편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얼굴이 보였어요. 남편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눈빛도 없었어요. 그냥 형태만 남편이었어요. 올라가자. 여. 남편이 말했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내려가자.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우리 집이야. 새로운 우리 집.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뒤에 엘리베이터 문이 없었어요. 그냥 복도가 계속 이어져 있었어요. 돌아봐도 복도였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였지요. 안 돼요. 전 안 가요. 제가 말했어요. 남편이 가까이 왔어요. 미정아, 나야. 두려워하지 마. 그가 손을 뻗었어요. 제 얼굴을 만지려고요. 저는 눈을 꼭 감았어요. 그 순간 누가 제 팔을 세게 잡아당겼어요. 엄마! 딸의 목소리였어요. 눈을 떴어요. 딸이 절 붙잡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밖으로요. 제 발 한쪽은 엘리베이터 안에, 한쪽은 밖에 있었어요. 문이 닫히려고 했어요. 딸이 절 끌어냈어요. 우리는 복도 바닥에 넘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그리고 표시등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7에서 아래로요. 16, 15, 14점. 엄마, 괜찮아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숨이 차서 말을 못했어요. 딸이 절 일으켜 세웠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제가 보였어요. 하지만 뒤에 복도가 이상했어요. 복도 끝에 누가 서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창문 앞에 서서 절 바라보고 있었어요. 실제 복도를 봤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거울을 봤어요.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딸이 관리실에 전화했어요. 어젯밤에 엘리베이터 점검했어요? 했더니 관리실에서 이상하다는 듯 대답했대요. 엘리베이터요? 어제 새벽에 고장 났었어요. 17층에 멈춰서 문이 안 열렸거든요. 아침에 수리 기사 불러서 고쳤어요. 딸이 더 물었어요. 몇 시에 고장 났는데요? 새벽 1시쯤이요. 경비가 확인했는데 문이 안 열리고 안에 아무도 없더래요. 그냥 멈춰 있었대요. 딸이 전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엄마, 어젯밤 몇 시에 엘리베이터 탔어요? 1시 좀 넘어서
제가 말했어요. 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뭘 탄 거예요?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는 고장나서 문도 안 열렸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럼 제가 본 건 뭐였을까요? 그 복도는 뭐였고 남편은 누구였을까요? 며칠 후 딸이 다시 왔어요. 엄마, 이사 가요.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동의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사 날짜를 잡았어요. 2주 후였어요. 그동안 딸이 자주 와서 함께 있어줬어요. 하지만 딸이 없는 날엔 여전히 새벽 1시 11분이 되면 바닥이 울렸어요. 붉은 불빛이 벽에 비쳤어요. 저는 그 시간엔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이사 전날이었어요. 딸이 짐 정리를 도와주러 왔어요. 저녁 먹고 박스에 물건을 담았어요. 밤 11시쯤 딸이 말했어요. 엄마, 제가 짐 좀 더 싸놓고 갈게요. 내일 아침 일찍 오기 힘들 것 같아서요. 그래, 수고하네. 제가 말했어요. 딸이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더니 쓰레기를 들고 나갔어요. 쓰레기 버리고 올게요. 딸이 말했어요. 저는 거실에서 그림을 내리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마지막 그림이었어요. 남편과 제가 젊었을 때 바다에 갔던 풍경을 그린 거였어요. 그림을 내려서 박스에 넣으려는데 시계를 봤어요. 1시 10분이었어요. 딸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쓰레기 버리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나 싶었어요. 1시 11분이 됐어요. 바닥이 울렸어요. 저는 현관 쪽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쓰레기 버리는 곳은 복도 반대편이라 딸이 안 보였어요. 엘리베이터 표시등을 봤어요. 17에서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6, 15, 14점. 1층에 도착했어요. 잠깐 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천천히요. 3층, 6층, 9층, 17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딸이 안에 있었어요. 서 있었어요. 멍하니요. 표정이 없었어요. 수진아, 제가 불렀어요. 딸이 저를 봤어요. 하지만 눈에 초점이 없었어요. 엄마야, 딸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기계 소리처럼 들렸어요. 기다려. 엄마야. 딸이 손을 내밀었어요. 수진아, 거기서 나와! 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시작했어요. 저는 손을 뻗었어요. 문을 잡으려고요. 하지만 닿지 않았어요.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표시등이 움직였어요. 17에서 18로 올라갔어요. 19, 20, 25, 30 숫자가 계속 올라갔어요. 존재하지 않는 층으로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기만 했어요. 숫자는 99까지 갔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표시등이 꺼졌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왔어요. 딸을 찾을 수 없었어요. CCTV를 확인했대요. 딸이 쓰레기를 버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시 10분이었어요. 그리고 17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하지만 딸은 내리지 않았어요. 계속 안에 서 있었어요. 그 후 화면이 끊겼대요. 1시 11분부터 2시까지요. 2시 1분에 화면이 다시 나왔을 때 엘리베이터는 1층에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고 안은 비어 있었대요. 하지만 바닥에 자국이 있었대요. 슬리퍼 자국이요. 딸이 신고 있던 슬리퍼 자국이었어요. 안쪽을 향해 있었대요. 마치 누가 더 깊이 들어간 것처럼요. 저는 그날 이사를 가지 않았어요. 갈 수 없었어요. 딸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경찰은 가출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딸이 어디 있는지요. 새벽 1시 11분이 되면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어요. 표시등을 봐요. 1층에서 올라오는 붉은 불빛을 봐요. 17층에 도착하면 문이 열려요. 하지만 안은 비어 있어요. 항상요. 어젯밤엔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문이 열렸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2개의 목소리였어요. 올라가자. 여. 엄마야, 기다려. 남편과 딸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문턱에 섰어요. 한 발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러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문이 닫혔어요. 엘리베이터는 다시 내려갔어요. 오늘 밤도 1시 11분이 되면 엘리베이터가 올라올 거예요. 17층까지요. 그리고 문이 열릴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있는 곳으로요. 그곳이 위인지 아래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더 이상 1층에 없다는 거예요. 새벽만 되면 그건 다른 곳으로 가니까요. 존재하지 않는 층으로요. 그리고 그곳엔 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 함께 올라오기를요.